29번 볼게요. 양수 m과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두 함수 fx와 gx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권 이제 보기 전에 fx 같은 경우는 2m에서 지금 함수가 2차와 1차 함수로 갈라져 있고요. gx 같은 경우는 m 플러스 1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권 봤을 때 fx는요. 이 알파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대요. 그리고 gx는 베타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fx 먼저 봤을 때 우리가 다항함수, 특별한 조건이 없는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지금 EM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이 2차 함수도 이제 연속일 거고요. 1차 함수도 연속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fx가 알파에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파는 E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 의해서 밑에도 베타는 m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어떤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K에다 어떠한 값을 넣던지 간에 G분의 F의 극한값이 존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차피 뭐 연속분의 연속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연속분의 연속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불연속인 게 걸렸을 때가 이제 극한값이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fx 같은 경우는 알파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만약 k가 알파라고 가정을 해. 그럼 여기가 불연속이 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gx가 만약에 알파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 추론할 수 있는 거는 gx가 알파에서 fx랑 똑같이 불연속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에서 gx 불연속.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gx는 베타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위에 fx가 만약에 베타에서 연속이 돼. 그럼 또 앞뒤 말이 안 맞죠. 극한값이 존재 안 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베타에서 fx가 또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연속이 되는 구간은요. 얘네 둘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극한값이 존재 안 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네 둘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m은 1이라고 해서 m 값이 먼저 나왔죠. m이 1이기 때문에 fx 보시면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2 이하일 때 2보다 클 때, 여기도 2 이하일 때 2보다 클 때 해가지고 함수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알파나 베타에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기에다가 g분의 f를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지금 리미트 x2에서 gx분의 fx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좌극한 그 함수값, 우극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건데 이때 어차피 이 이하가 들어갔기 때문에 좌극한이랑 그 함수값은 겹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집어넣는 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우극한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저기 위에다가 이제 이 이하일 때 쟤네들 각각 x에다 2를 대입해서 분수 모양을 만들어주면 a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우극한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밑에 식들 있죠? 2보다 클 때 저 부분에다가 2를 각각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대각선들끼리의 곱이 서로 같을 텐데 얘네들 지금 보면 결국 3차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킵을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극한값 존재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그냥 대입해서 이제 되면 좋은데 0분의 0의 꼴일 수도 있잖아.
이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도 0이 된다는 그 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gx식을 보았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g1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1일 때 생각해보면 f1 분자의 값도 역시나 0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럼 위에 봤을 때 저 위에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f1은 1, a, 마일, a제곱,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어떤 확인할 거냐면 아까 제가 위에 이 식이 3차식이어서 복잡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보고 2일 때 대입을 해봐가지고 저 등식이 성립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저 분수 모양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같나요? 값을 확인해보면 여기가 지금 1이 돼버리잖아.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럼 둘이 다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고요. 따라서 2를 이제 대입을 안 해봐도 어차피 a가 2일 때 이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요 이제 gx의 식을 제대로 적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2를 구했잖아. a가 2라는 사실을. 그래서 2x-2가 될 거고 x-1 그리고 범위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최종 마무리 할게요. 우리가 지금 m 플러스 ga의 제곱 이거 구해야 됐었거든요. 그럼 1 플러스 g의 4 1 플러스 4는 여기다 넣어야 되죠. 플러스 3은 4다. 따라서 답은 4가 됩니다.